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이거 안 돌아가나 봐야지. 또 돌아간다. 오케이. 시가 베갯머리. 성명정 스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시. 이 성명정 스님의 허구많은 거 다 두고 저걸 골라. 경원은 고금당에서 8년을 보내니 이곳에서 전옥년을 돌보며 가는 세월을 잡지 못하듯 전봉준을 잡지 못하고 보낸 그 서러움은 날이 갈수록 그 그리움이 사무쳐 마음이 병이 되어 시름시름 한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다만 이곳에 오면 옥년이가 꿋꿋하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일한 낙이 생겼더라. 그래서 낮에는 못 오고 밤에만 몰래 드나들었더라. 이런 얘기죠. 전봉준이 떠나고 수많은 두만 농민군들을 잡지 못하고 일찍 종칼 앞에 허망하게 보냈지. 그러다가 경원은 문득 그 허전한 마음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숨어다니다가 큰 마음을 먹고 정면대기를 하기로 했어요. 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되는 일도 없고, 그래 한번 죽여봐라 나를. 이래서 가신 게 어디예요? 도석사죠. 서산 도석사. 서산 도석사에서 목룡장을 열어가지고 법석을 펴요. 거기서가 현판을 걸고 제자들을 가리키죠. 어린 용들을. 이때 경원은 분한 마음을 접고 대신 어린 용들을 기르기 위하여 스스로 목룡장이라고 현판을 걸고 그걸로 부석사에서 제자들을 가리키기 시작하였으니 당신이 머무는 곳은 무엇이라 했더라? 심검당이라 했더라. 이때 경화의 제자들은 스승이 이숙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어. 제일 먼저 멀리 경상도에서 치문과 해봉이 왔어요. 전라도 강진에서 해월이 찾아오고, 그리고 충청도 마곡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만공이 합류를 하죠. 이들은 모두 목룡장에 모여 스승으로부터 선을 공부하였죠. 이러한 소식을 멀리 범어사에서 들은 오성을 주지는 일찍이 경호선사의 명성을 듣고 이번 범어사 하한거 초대 조실로 경호선사를 모시고자 했어요. 말했죠. 오성을 주지가 경호선사가 법을 펼 수 있도록 법석을 마련해 주셨고, 그 덕분에 한국 선불교, 즉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경어집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범어사에서 강을 하시거나 범어사에서 무슨 법석을 피셔서 상당법문을 하시거나 이런 건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어? 기문, 서문, 영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고받은 거, 계차 청신법문, 그 다음에 또 일지마 이런 거, 짧은 것들이 몇 개 남아있죠. 그죠? 그래도 그 경선사가 많은 업적을 이루신 거는 창건기 서문을 많이 써주시는데, 그 속에 이 경호선사의 선사상, 말하자면 중도부리 선사상이 엄청나게 녹아 있어가지고 대박이죠. 참 어떻게 보면 경호선사는 스스로 내가 법왕이고 말은 법왕인데, 내가 법문을 하고 제자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업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경호선사를 빛내게 해주는 걸로 남아있다니까. 창건기 이런 거는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똑똑하시니까 오는 곳마다 기문 써달라, 서문 써달라, 영찬 써달라, 다리문 나라마다 복가돼가지고 행장 써달라면, 이래서 그런 것들이 찌들찌들 남아있고, 시는 이제 고금당에 가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쓰시고, 또 누구에게 하나 써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모아서 그냥 오합지졸들을 다 만공 스님이 모아가지고 경어집이라는 위대한 그 어록을 쓰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거고, 그죠? 그래서 오성을은 부석사로 시자들을, 시자를 보낸 건 아니야. 사실은 그 시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 그 강백들이 갔으니까, 혼해강백, 무슨 등하마성 강백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다몰 이런 거 시자를 보내 경호스님을 모시도록 초청하였으니 큰스님은 범어사에서 오스님을 모시고자 온 등함이라고 합니다. 등함은 특히 등함화상은 경호선사가 여등함화상이라는 거를 써주셔서 그거를 계기로 경호선사 경어집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등함화상 번역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등함화상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었고, 그리고 또 등함하고 또 저기는 영운, 등함, 이 두 분은
어디까지 가서 만주까지 가서 경허선사에 있는 시들 다 찾아오죠. 북녘시 142수를. 왜냐면은 등하마상이 가장 놀랬어요. 경허선사한테 받은 거. 놀랄만도 한 게 일 개인에게 가장 많은 페이지를 준 것이 등하마상이에요. 여등하마상. 70페이지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주어가지고 답례를 해야지. 그리고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등하마상이죠. 뭐 이런 분이 계시는가. 그냥 해인사 하한 거 끝나고 놀잖아요. 해제 때 그냥 거기 10월달에 해인사 등하마상한테 한 달간 그거를 해줘요. 한 달 동안 법문식으로 이거를 해줘가지고 그게 등하마상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게 여등하마상이야. 근데 이거 보통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등하마상도 보통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한문으로 다 경허선사가 한 말을 받아서 적어서 녹아서 기록한 그 경허집의 하이라이트는 등하마상에 해주더라고요. 여등하마상. 그래서 등하마상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북한 저기 만주까지 가서 경허집 간행에 적극 동참해서 등하마상역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숨은 인재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큰 스님 범어사에서 스님을 모시고자 온 등함이라고 하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승문안 인사였죠옵니다. 이건 누구요? 이건 다몰. 범어사 오성을 주지 스님께서 이번 한거 조실로 스님을 모시고자 하니 오너에 주시옵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경호는 오성을 주지 초청을 받고 처음으로 호소를 떠나 영남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이에 질세라 달라붙어. 누가? 친문하고 만공이 달라붙어. 달라붙는 게 최고야. 옆에서 자꾸 들어야 돼. 들어야지 깨친 바가 있는 거죠. 스승 없이 깨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만공과 친문도 덩달아 보따리 싸가지고 스승 밑에 따라같이 범사로 동행해가 되죠. 그나마 경호는 지난 몇 년간 허나 영원함을 드나들면서 하는 고문화 선풍을 일으켰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살살 해갖고 이미 호서지방에도 경허선사가 선방을 개설하고 다닌 곳이 40곳이 넘어요. 각 사찰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거는 180개고 영원하면 180개고 호서지방에서는 40개고. 그러니까 그냥 쉰다 했지만 사이사이 선지식으로 자기가 한국 선불교 중흥조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내고 있었었죠.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드셨을 거예요.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영원함을 담는 약하는 보다 크던 작던 선방을 개설해 선방을 일으키니 그 수요가 180개였고 호서에서는 40개. 남는 선방을 열어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으니 경호는 그동안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본 경찰놈들로 눈을 패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쫓겨다닌 거죠. 쫓겼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슬픔과 시름에 겨워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마치 그것을 만회라도 하듯이 선지시 경호는 한때에만 때를 만난 물탄 대비처럼 축지법으로 영원함을 헐헐 날아다니는 축지법. 진짜로 했다니까. 경허선사는 그 젊은 날에 너무 발걸음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공스님도 맨날 젊은데 헥헥헥 하며 따라다녔었죠. 그래서 축지법을 쓴다고 했었는데 그 축지법을 쓰면 내 나이 53세가 되니까 걸음이 더뎌서 그 말잖아. 올라가다가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수도암에 방수도암 오냐? 방수도암 가다 몇 번을 넘어지고 떼글떼글 굴러고 늙어서. 그래서 참으로 속상하죠. 경허선사가 반짝하고 빛을 보인 건 1898년부터 1903년. 그렇게 해봐야 거기까지야. 만 5년. 그래서 경허는 때를 만난 불찬 제비처럼 조주법으로 영원한 것. 때를 만난 불찬 제비가 아니라 경허선사는 이미 갈 곳을 정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빨리 하자. 빨리 처리를 하자 해서 정신없이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낮밤으로 뛰어다니면서 여기 동해번쩍 서해번쩍을 하셨죠. 서정적 감정이 불신 풍기는 시한수를 떠올 뿐이 이거는 서정적 감정이 아니라 어디요. 고금당에서 슬퍼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하도 쓸쓸도 하여라. 너무 쓸쓸해.
당신 마음이 하도 쓸쓸하니까 가을바람도 소설한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보였겠지. 어느 가을날 깊은 밤 고나기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경화의 심란한 심산을 풀벌레가 그냥 짝을 지어서 알아들었는지 그냥 귀뚤귀뚤귀뚤하며 미리 알고 이 글에 슬피 위로되는지 경화로 하여금 베갯머리를 적시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서 울었어요. 베갯머 나도 그 베갯머리가 적도록 많이 울었는데 젊은 날. 그래서 이 베갯머리가 적도록 많이 운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베갯머리를 하도 울어가지고 아침에 짜면은 거기서 물이 나와.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지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도 귀뚜라미로 하여금 경화의 시에서 저주승당하는 귀뚜라미의 경화서 벗이야. 그의 서정적 심사를 대변하는 감정의 물체이다. 여기에서 경화의 순수하고 여린 감정에서 경화가 순수하고 여린 감정의 소유자예요.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정서는 경화의 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북녘시에서 귀뚜라미를 내세우고 자신의 감정을 종종 드러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요. 어느 날 경화는 고금당에서 올라남게 되다 할 일이 없게 된 경우 순경화는 살인문을 열어 걸어놓고 닫아놓고자 항상 왜냐면 살인문이나 아니나 그까짓 거 뛰어넘으면 그만인데 성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문은 말이 성문이지 그냥 아무나 드나들어 폼으로 해놓은 거죠. 그 성문 입구에 이제 그 나화상에 대한 그 팻말이 있더라고요. 설명이. 노성경은 살인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낮잠을 청했다. 아무도 안 오는데 뭐 그래도 무서우니까. 일 없으면 오히려 여기서 일이 없으면 오히려 일이 거느리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무사, 유, 성사. 이렇게 한나베다를 청하지만 어디서 날아왔는지 새들이 찌죽을 하는 덕분에 놀라서 깨는 거예요. 아까도 놀라성이 있었죠. 경화의 고독을 미리 알고 기이한 새들이 창밖에서 단잠을 깨우고 있어요. 아, 우리 경화선사 고독하거나 우리가 가서 동무해주자 이래가지고 찌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를 또 썼지. 여기에 무사유 성사가 나와요. 아, 나오네. 바로 나오네. 오마이 갓드. 무사유 성사. 대단한 말이죠. 여기도 또 우음. 고금당시에 거의 90%가 이름이 다 우음이야. 지을 것도 없어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냐.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무사유 성사요. 엄관백일면이로구나. 유금지아독하니 영영 화창전이로다. 무사유성사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게 일이 없으면 이게 그냥 따분해.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히려 그냥 무료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험만 수십만 키우더라 아까 했죠. 엄관백일면이요. 엄관이 뭐예요? 다들 엄자예요. 관자는 문 현관문 할 때 이 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쌀인문을 닫아 걸고 백일에 한낮에 졸고 있어. 낮잠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낮에 낮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유금지아득 그윽하게 너무너무 쥐죽은 듯이 고요한 거를 이 그윽하다 그러죠. 그래서 새들이 와. 새금이 알아. 징글징글하게 그윽한 거를 새들이 알아가지고 나의 고독을 알아요. 내가 홀로 있다는 거를 얘들이 알아. 그래서 새들이 와서 째죽을 대주는 거죠. 고독하다 못해 경화선사가 이젠 새들하고 동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 기새들은 나의 고독함을 알고 영령과 창전이와 그림자만 갖다 비춰줘. 못 들어오니까 경화선사가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또 안 되잖아요. 일본 놈들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호지 있잖아요. 그 창호지 문에 갖다 부딪혀줘. 가서 띵! 하니까 그 그림자가 새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영영 그림자마다 막 지나간다. 그림자를 두 번 쓴 건 뭐예요? 새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지. 찌죽을짝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지나가. 내 창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창문에 다 보여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화선사 더럽게 이제 심심한 거예요. 이게 무료해갖고 그윽하고 그윽한 한낮에 낮잠을 자다 보니까 나 원참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의 고독함을 미리 알고 새들이 와서 문 앞에서 놀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 그래서 나도 여기를 진짜 이걸 가봤거든요. 근데 고금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문이 있고
지금은 이제 유리문이 있다고요. 근데 그 유리문이 옛날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조그만한 그 보험당 법당 옆에 그 방이 하나 있어요. 나 한참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무사유 성사가를 외치며 경화라는 위대한 걸물이 피를 잡으니 그것이 경화선의 요체 무사유 성사. 이거 뭐야? 이게 중도선의 극치죠. 아시겠어요? 뭐 경화선사가 말한 그 중도선의 극치라면 무사유 성사야. 에? 뭐 무슨 뭐 아까 머리야. 에? 석혼이 무슨 뭐 성년이 목인이니 이런 건 짧잖아. 길게 명사 말고 길게 무사유 성사. 이게 중도선의 극치죠. 뭐. 에? 경화라는 위대한 걸물이 피를 잡으니 이것이 경화선의 요체를 바로 보이는 중도그리의 실체더라. 자신이 도를 이루고도 스승이 없으며 아무도 알아주잖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경화는 이곳에 응거하고 있죠.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사실은 이거를 지금 내가 박사 논문에 쓸 때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에이 그냥 여기서나 있자라고 한 줄 알았지. 고금당을 경화선사가 왜 가고 이 시가 고금당이라는 것도 몰랐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섞여서 흐르고 있어요. 전봉준 장군 알았을 때와 알기 이전과 이건 알기 이전. 어딘지도 몰랐죠. 얘가 사실은 고금당인 줄 어찌 알았겠어요. 고금당에 경화선사가 숨어있더라? 아이고 살다가 이거는 제가 발로 찾아가지고 거기서 김대한 스님의 따님의 얘기를 듣고 거기 경화선사가 있고 경화선사가 시를 남긴 것을 통해서 토대로 조사일과라는 시가 결정적이고 거기가 고금당이라는 걸 알았고 또 거기 아랫마을에 이영창과 그 저기 전홍련이가 혼인했다는 것까지 다 전봉준 장군 측의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이죠. 그리고 또 돌숲에서 신호라 돌숲 얘기가 나오면 돌숲이면은 마이산밖에 더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래요? 한 번에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필이 들어오면서 이게 막 끝까지 그냥 막 끝가는 데까지 이게 다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온 거죠. 지금은 제가 눈을 감으면 그곳이 다 보여요. 장면까지도 다 보이고. 지금은 뭐 눈을 감고도 그 고금당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가 고금당인지 몰랐을 때 얘기요. 뭐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다 있나 했지. 무사유 성사라는 그 시를 쓴 곳이 여기고 그 무사유 성사라는 말을 듣고 그 뭐였죠? 최인호의 그 길 없는 길이 이 무사유 성사야. 아시죠? 이제 뭐냐 이거 지우지도 않고 했냐? 아이고 야야. 어이구 세상에 살다가 이거 언제 쓴 거야? 무사유 성사. 무사유 성사. 오히려 유야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사유 성사가 그 누구요? 최인호 그죠? 최인호의 길 없는 길. 이게 원작이 된 그 원인이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화선사가 무사유 성사라는 그 말이 일림이 중도를 드러내고 있고 또 경화선사가 이것을 내뱉은 것이 고금당이라는 거죠. 이 고금당이라는 게 경화선사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를 물론 천장암이 1등이지. 경화선사와 관계되는 게 1등은 천장암인데 고금당도 아주 그러니까 천장암은 그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의미 있는 곳.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이 나타난 뒤로는 고금당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쓰고 있어. 이제 무사가 오히려 큰일이 되어버린 경화의 의지는 임재선의 그 원료를 찾을 수 있죠. 임재종풍이에요. 경화선사.
자신을 무사인이라고 외쳐대는 임재종통이라고 선언했다. 선지시경은 중도불이의 선명선매 속에서 쌀입문마저 잠그고, 난 쌀입문을 왜 잠그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까봐 그걸 잠궈놓고 살짝 낮잠을 주무신 거죠. 조는 거죠. 졸다가 새들과 새들이 고독함을 달래고 있는 브라일체의 절대. 서로 새들과 같이 고독함을 달래고 있어. 달랠 게 없으니까 새들하고 달래냐. 에휴. 브라일체의 절대 경지를 보이고 있는 격조 높은 설리시더라. 말은 좋아. 틀린 말은 아니죠. 브라일체 누구랑? 새들과 격조 높은 선리시야. 왜 선리시야? 무사유 성사라고 하는 엄청난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 선리시죠. 근데 얘가 슬픔을 간직한 고금당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만 봐서는 전봉준을 몰라요. 무사가 일이라는 경우는 하루 종일 왜 무사가 일일까? 원래 깨달은 자는 무사인이에요. 말했잖아요. 어디서 말했죠? 그 동학사에서, 그지? 조실방에서 깨닫고 너는 왜 빈둥거리냐? 원래 무사인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무사인인데, 여기 고금당에 들어앉았을 때의 무사인은 달라요. 왜 달라? 여기는 그냥 만들어 놓은 무사죠. 왜냐하면 일본 놈들을 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무사가 오히려 일이라는 경우는 하루 종일 쌀이 밀치고 졸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새들도 나의 고독함을 아는 듯, 나의 고독함을 이는 듯이 아니고 아는 듯. 내가 졸고 있는 창밖에 그림자가 되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창밖에서 어른거리던 적막한 산사의 고금당이었더라. 어느 날 견원분동 나홍화상이 그리웠어요. 나홍화상 그리워요. 나홍화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고금당.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나홍화상에 그 부도가 있는 저기 여주 신륵사. 근데 여주 신륵사는 그냥 다녀오면 거기 나홍화상에 부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셔갖고 그 위로 올라가야 돼.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올라가면 진짜 멋진 부도탑이 있어요. 와, 저도 나홍화상하고 좀 관계가 있나 봐요. 나홍화상 부도탑에 가서 난 그 2번인가 3번가 거기를 또 어찌됐건 부도탑이 멋져요. 예, 거기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주 신륵사가 나홍화상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예. 나홍화상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시를 하나 써. 자신이 대선사로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다시 뜨라고로 거니면서 시 한 수를 퍼대요. 나홍화상. 근데 이거를 이 경선사가 여기다 그냥 나홍화상이라고 바로 썼으면 금방 알아차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이 뽀록 날까봐 여기가 이름을, 경화선사 시가 거의 다 그래요. 거기 트릭이 다 있고 뽀록 날까봐 밝히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뭐 전봉준 장께 보낸 서간에서도 봉준하라는 걸 단어도 쓰지 않아. 심지어는 전봉준 장군 장군의 아들인 용현이를 갖다가 삼이라고 했잖아요. 삼이서 이렇게 3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야. 영호당 박한영도 안 써요. 아예 거기는. 이름 밝힌 거는 귀산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귀산장로가 누구요? 찾아보니까 없어. 뭐 내가 못 찾아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통도사의 그 기록에 보면은 통도사에서 깨쳤다고, 양산을 지나다가 깨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안반수의경. 그러니까 윗바사나로 깨쳤다는 걸 들어서 반주산매에 들었다는 거 들었다고 지난번에 서간문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나? 여기서 배웠나? 아니, 영궁선실에서 배웠나? 왔다리 갔다리 해. 거기도 강의를 하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밝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사일거, 제목이 조사일거인데 조사일거라고 하지 말고 나홍화상 일거라고 했으면 금방 알아차렸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고금당이 뻐록 나니까
그냥 조서 일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일거는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요, 아주 갔다요. 아주 갔다죠. 뭔 말인지 아시나요? 이 일자는 긴장해야 된다 그랬었죠. 조사 일거, 한 번 간 조사. 그래서 저는 이 조사 일거라는 시 때문에 이 조사가 누구일까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사가 누군가를 알아버렸더니 저기 범진 스님이 그 어디요? 팔공산 부도암에 가가지고 경허선사 저기 사진을 찾아왔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 자, 조사 거무 조사 일거부 소식이요. 일자 빼먹었다. 뭐냐? 조사 일거. 에이씨. 아, 힘들어. 에이. 조사 일거 무소식이요. 공이 황기에 침석 들어가라. 진일배해 환만거니 만님 선호 통고상이로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한 번 간 후에 무소식이요. 소식이 없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 조사를 찾느라고 저도 나름으로 엄청나게 생각을 하지요. 왜 경허선사는 경허선사 당시에 경허선사를 능가할 만한 뭔 조사가 있었고 이 조사는 왜 갔을까? 뭔 소리를 하는 걸 했는데 보금당이 나오면서 나홍화상이구나. 나홍화상이 가셨어요. 무소식이라는 건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공이 황기에 침석들어다. 공위는 뭐야? 공연히 부질없이 황폐한 황폐한 터에 공연히 부질없이 황폐한 터에 여기서 황폐한 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샨 거기가 돌숲이라 그렇게 막 울창하고 빽빽하지 않아요. 허성허성에 그 돌숲이 드러나갖고 빽빽하지 않고 그냥 황폐한 곳이 있어요. 공연히 부질없이 황폐한 터에 침석두 베개를 했는데 뭘 베개했어? 석두를.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이 대가리가 멍청하다 해서 돌대가리. 그래서 나는 석두다 이런 얘기야. 송석두. 송경어 송석두. 석두를 베개했다. 공연히 황폐한 태에 석두를 베고. 나도 석두 할래. 나도 더럽게 멍청해. 비영신. 나는 비영신도 있어. 아유 속상해. 여기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고질없이 공연히 황폐한 터에 석두를 베고 진일 배회 환난거로다. 진일은 뭐야? 하루가 닿을 때까지 하루 종일 뭐냐? 배회했어요. 경허사가 엄청나게 그 산을 배회해요. 그 마이산을 혼자 뒷짐지고 이렇게 혼자 뒷짐지고 배회해요. 눈 감으면 다 보여 그냥. 뒷짐지고 배회를 하셔요. 배회를 하시는데 환만거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돌아갈 길을 잊어. 앞으로만 쭉쭉쭉쭉 나가다가 보니까 돌아갈 길이 어디죠? 고금당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길을 잊어버렸어. 하루씩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배회를 해줬는데. 그러더니 누구 때문에 이 배회한다는 얘기는 뭐죠? 잊어버렸다는 얘기. 산매에 들어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쭉 가다 보니까 산매에 들어서 쭉쭉 가고 있어요. 돌아갈 길을 잃었어요. 그랬는데 돌아가는 거를 잊었다는 거는 길을 잊었다라기보다는 돌아가야 한다는 그거 잊고 가는데 어디선가 만님 숲이 좀 우거진 곳에 아주 황폐한 곳에 누워 계셨었잖아요. 근데 완전한 숲속에 누워 계신 게 아니었다가 만님 어디서 우거진 숲속에 만님 선어 이 선자는 매미 선자죠. 만님 선어 아주 깊은 숲속에서 매미 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뭐를 했더라. 매미 소리에
동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고상이. 상은 형상이 높은 형상. 그래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성령스님이 가을로 깊어라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매미 소리가 그냥 짜랑짜랑 찌릿찌릿 그냥 아주 그냥 찢어지도록 울리면 그게 그 여름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매미 소리가 너무 고성을 질러가지고 그 상태가 가을로 깊어가는 것 같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을로 깊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름이 다 끝나갈 때는 그냥 매미가 발악을 하잖아요. 최후의 발악. 그래서 이제 가을로 그 매미 소리가 딱 그치고 나면 바로 가을로 접어들어요. 우리가 8월 15일 넘어가 봐요. 그냥 더위가 어디서 있었냐는 진짜 싹 꺾여가지고 그냥 바로 가을로 접어들죠. 이제 그러한 형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사가 지금 배하고 있는 시간은 늦여름이었고, 응? 그냥 하루 종일을 배를 하다가 보니까 돌아갈 줄을 몰랐어. 그런데 어디선가 울려오는 만님의 매미 소리에 그냥 바락바락 악을 쓰는 소리에 가을이 깊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때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얘기를 지금 어디 고금당 얘기를 쓰고 있어요.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